임플란트 자체가 이제 뼈가 잘 잡아줬을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수술 즉시 고정스님 치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프라치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조tun치과 병원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프라치 치료가 많아지면서 환자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검증된 치료가 맞느냐, 혹은 프라치가 안 좋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의심하는 환자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어떤 29세 남자 환자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남은 일을 다 빼고 프라치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또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디지털 프라치에 대한 어떤 관점이 과도하게 의심을 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맹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디지털 프라치와 관련해서 치과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던 강의 자료를 일반 환자분들,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조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했던 그 디지털 프라치 환자의 치료 후의 파노라마 사진들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의 치료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수술 전에 이렇게 있던 파노라마 사진, 치료 후에 파노라마 사진, 고강내 사진, 환자들이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완료된 사진들만 따로 모아서 저희가 관리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우리가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아 상태인 경우에 치과에 오시면 치료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틀니 아니면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 경우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임플란트랑 디지털 프라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는 전체 임플란트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특히 디지털 치과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디지털 프라치라고 하는 방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임플란트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람 이가 정상적으로 다 있을 때 이렇게 4분학으로 위아래 좌우 나눠서 보면 한 분학당 이렇게 총 7개의 치아가 있거든요. 3번까지를 앞니, 그 이후로 어금니 부분,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자, 그래서 무치악 상태가 됐다고 하면 전체 임플란트로 치료를 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누고요. 각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임플란트를 2개씩 심리를 해야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각 구획당 2개의 임플란트를 한다면 총 8개의 임플란트가 최소로 필요하다죠. 실제 전체 임플란트 치료를 한 환자분의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이렇게 우측의 어금니, 우측의 앞니, 좌측의 앞니, 좌측의 어금니 해서 총 8개로 이렇게 치료가 마무리된 걸 볼 수 있죠. 고강내 사진이고요. 근데 프라치는 그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 프라치는 기본적으로 전체 임플란트의 개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면 이 내구획이 모두 다 가능해야 돼요. 지금 이런 사진에서처럼 예를 들어서 내구획 중에 오른쪽 앞니 부분에 이쪽에 뼈가 안 좋다든지 너무 두께가 너무 얇아서 수술이 불가하다고 하면 이 부분 만들어낼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전체 임플란트가 불가능해지게 되거든요. 여기는 괜찮아도 혹은 반대쪽 이 부분이 안 좋다고 하면 이쪽 부분은 치료가 힘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체 임플란트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 부분에 뼈가 너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전체 임플란트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되는 부분에 뼈 이식을 다량으로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수술의 난이도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시간도 치료 기간도 상당히 많이 길어지게 될 거고, 비용도 증가하고 그런 단점이 있었죠. 자, 그런데 프라치라고 하는 건 이 내구획으로 나눠서 각각에 대해서 임플란트 심은 거의 개념이 아니라 이 전체 고철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만들다 보니까 이 중간에 2개는 빼고 힘이 분산되는 구조로 가서 임플란트를 8개가 아니라 하더라도 6개 정도, 상하 기준으로는 6개 정도로 해서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수술이 불가능한 부위를 제외하고 이렇게 6개를 배치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임플란트 개수 6개보다 임플란트 위치를 이런 식으로 뼈가 조금 안 좋은 부위는 좀 피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부분 중에 뼈가 좋은 부분을 찾아가지고 위치를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서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서 전체 임플란트 불가능한 경우에 프라치로 커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전체 임플란트랑 디지털 프라치가 가능하다면 어느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 두 가지 치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식립 임플란트의 수는 전체 임플란트 경우에 상하 기준으로 7개에서 8개 정도 될 거고요. 하악은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제 6개가 필요하고요. 디지털 프라치는 상하 기준으로 최소 6개, 하악 같은 경우에는 4개에서 6개라고 하는데 4개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권장되지 않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6개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 6개를 심는 게 좋은데 6개를 심을 만큼 뼈가 너무 안 좋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4개를 심어서도 가능은 하니까 보통 이제 4개에서 6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6개가 좋습니다. 그리고 보철 분절 개수는 이제 몇 개의 보철로 나눠지느냐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상악은 보통 4개 혹은 3개, 하악은 3개, 프라치는 이제 1개가 되죠. 그림으로 보면 전체 임플란트 기준, 상하 기준으로 보면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이렇게 4구획으로 나누고요.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총 8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한 덩어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3구획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금니, 앞니, 어금니에서 보통은 이렇게 3구획 나눠서 하고요. 근데 디지털 프라치는 전체를 이제 한 덩어리로 가는 거죠. 임플란트 6개 심고, 하악도 마찬가지로 6개를 심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 위치의 자유도 에 관한 건데, 이제 이거는 임플란트를 딱 특정 위치에 심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다른 데 심어도 되느냐 그 얘기인데,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구획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딱 그 위치에 심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유도가 낮아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가끔씩 있고 뼈이식이 조금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디지털 프라치는 꼭 그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더 좋은 자리, 뼈가 더 좋은 자리에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식립 위치 자유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전체 임플란트 치료 적용 가능성은 이제 위치의 자유도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조금 낮은 경우가 많고요. 근데 프라치는 거기에 비해서 전체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 자, 전체 임플란트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쪽 오른쪽 송곳니 부위가 여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술이 뭐 불가한다든지 이러면 이쪽에 임플란트가 못 들어가게 되면 이쪽 구획이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전체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힘든 경우가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프라치는 전체 6개만 찾으면 되니까 수술이 이제 가능한 경우가 많죠. 뼈이식에 대한 이야기는 같은 개념인데요. 임플란트가 딱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뼈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그쪽 부분에 이제 뼈이식을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뼈이식도 많아야 되고 시간도 좀 더 걸리고 비용도 상승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프라치는 피해서 심으면 되니까 뼈이식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뼈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확실히 적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루 고정성 임시치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바로 고정된 형태의 임시치아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일단 전체 임플란트 경우에 고정성 임시치아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꼈다 뺐다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쉽지는 않습니다. 자,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전체 임플란트 치료를 하셨죠. 근데 이제 식립 방향을 보면 각 구획에 대해서 각 구획 하나에 대해서는 신겨진 임플란트 방향이 이제 대략적으로 나란하게 신기죠. 그래서 2개가 나란하고 요 녹색 부분 여기도 보면 2개가 나란하고 각각은 나란한데 이게 이제 수술 직후에 고정성 임시치아를 하려고 하면 이 신겨진 8개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을 수 있는 하나짜리 형태의 임시치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종 보철의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이미 뼈랑 다 융합이 돼서 그 힘을 견딜 수가 있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한 수술 직후에는 얘네들이 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2개에 대해서만 이렇게 임시치아를 끼워주면 그러면 못 버텨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반드시 이 8개를 묶어줘야 되는데 이 8개를 묶어주려고 하니까 이 8개의 전체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체가 이렇게 각각 나란한 게 아니라 이 전체 8개가 나란해야지 이게 한 번에 임시치아가 딱 삽입이 돼서 딱 연결될 건데 이게 지금 각각의 방향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임시치아에 구멍을 크게 뚫어가지고 그 부분을 접착제로 다 메꿔가지고 이렇게 붙여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시 임시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떼내야 되죠. 근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들어서 그래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다시 또 잘라서 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치료 시간이 이제 되게 많이 걸리죠. 환자분도 힘들고 이제 치료하시는 원장님도 힘드시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임플란트에서는 이렇게 고정성 임시치아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디지털 프라치는 비교적 쉽게 연결이 가능하고 탈착이 쉬워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디지털 프라치는 최종 보철 자체가 하나짜리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보철이기 때문에 분석 단계에서부터 이 6개의 임플란트의 방향을 패스를 어느 범위 안으로 들어오도록 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보철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임시치아도 미리 만들어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시치아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묶으니까
수술 직후라 하더라도 씹는 힘을 이렇게 저장력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이렇게 수술 직후에 이렇게 중간 기둥을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상하계 임시치아를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레진으로 이제 구멍을 메꾸게 돼요. 이렇게 메꿔서 구멍을 막아주면 고정된 형태가 되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임시치아를 만들어 놓고 수술 직후에 바로 시작을 하고요. 이 구멍을 아까처럼 레진이란 재료로 이렇게 메꿔주면 이렇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바로 치아를 쓸 수 있는, 꼈다 뺐다 임시치아가 아니라 고정된, 마치 자기 치아처럼 쓸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임시치아를 만들고 최종 보철까지 가게 되는데, 수술 당일날 이렇게 치아가 몇 개 없어서 식사도 못 하셨던 분이 당일날 이제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프라치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모든 경우 프라치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초기 고정력이 좋은 경우죠. 쉽게 얘기하면 뼈가 조금 밀도도 높고 단단해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임플란트 자체가 뼈가 잘 잡아줬을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수술을 즉시 고정성 임시치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무치아 상태에서 최종 보철이 들어가 치료가 끝나는 그 전 과정, 그 과정을 꼈다 뺐다 하는 임시틀리가 아니라 고정된 임시치아를 쓰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전체 치료 과정을 이제 편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환자분 입장에서 엄청 큰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보철의 이제 형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잇몸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죠. 전체 임플란트 경우에는 잇몸 형태를 포함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컬러링으로 이제 색깔을 칠해가지고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사진을 보면 이제 아래쪽에 전체 임플란트로 치료한 사진인데요. 전체 임플란트를 치료했을 때 아래쪽이 길어져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 되게 보기 싫다고 하면 이렇게 색깔을 칠해가지고 치아 길이를 좀 정상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디지털 프러치는 잇몸뼈가 소질 심한 경우에 지금 이제 환자분 사진처럼 치아 길이는 정상으로 하고 빈 공간을 이렇게 소실된 잇몸뼈만큼 잇몸 형태로 이제 보철을 만들어서 이제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뼈 소실이 크게 심하지 않은 경우, 길어 보이더라도 잇몸 부분을 구현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